예, 우리 나슬기 배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배우를 꿈꾸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로 이제 연극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뭐 연극 배우가 돼야겠다, 뭐 배우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은 어쨌든 이제 중국어과를 들어갔고요. 근데 중국어과를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포기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이제 연극을 전공하게 됐어요. 음, 대학원을 유학을 갔다 오셨죠? 네. 네, 갔다 온 학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상해에 있는 상해 희극원이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중국 배우들도 많이 저기 배출한 학교라고 아, 그죠? 네, 네, 네. 뭐 유명한 배우 한번 뭐 소개해 주시자면 뭐 저희가 우리가 알만한 성룡? 아니, 그 상룡은 아니고 그 리빙빙이라든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동문인데 생각이 안 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중국어로 연기를 하셨죠? 네, 네. 중국에 있을 때는 주로 중국어를 사용해서 이제 연기를 거기서 이제 배울 때 자체 그렇게 많이 배웠어서 네, 중국어로 연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네, 지금 한 번 중국어로 해주세요. 네, 자 중국어로 연기 한마디 해주세요. 你说什么？你要跟我结婚？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진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담비 배우. 네, 어, 저는 배우 일을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아직은 너무 막연하고 모든 것이 되게 좀 낯선 것도 많고 한데 어쨌든 저는 대학교는 소비자학과를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공연 동아리를 어떻게 하다가 바람이 드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공연만 하는 공연 동아리에서 살고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도 이제 원철 배우님과 같이 남유배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아마추어 그 뮤지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지금 뭐 가족 뮤지컬이랑 이제 뭐 각종 활동들을 병행하고 계신데,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배우를 배우다 방송할 때, 배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 것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사실은 이제 배우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배우를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대학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한 분만 대학원에서 이제 연기를 석사로 공부하신 분이고 나머지 이제 전공을 안 하신 분 일반 학과 이제 졸업하시고 연기자의 길을 걷는 분들인데 자 그럼 한 말씀씩 한번 해볼까요? 뭐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뭐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예,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또 어쩔 수 없는 또 단점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담비배부터 네, 그거 느끼는 부분 지금까지 공연하시면서 이제 여러 무대에 서면서 전공을 했던 배우들하고 같이 무대에 선 경험도 많으실 거고 예, 그렇지 않은 배우들하고도 무대를 많이 서셨는데 네 한번 지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어, 우선 되게 제가 많은 무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너무너무 전공을 하신 분보다도 되게
정말 공연에 대한 책임감이나 아니면은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들이 훨씬 철저하구나를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전공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연기나 노래 연습 이런 것에 대해 투자한 시간 자체가 어쨌든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느낄 때가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학을 전공한 거를 후회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평생 배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아직도 계속 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생활을 가지고 전공을 한 것보다는 뭔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였던 소비자학을 공부한 것도 저는 막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학과에서 배운 거를 연기에 되게 접목을 시키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소비에 좀 집중하고 계시군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분명한 어려움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그 학부는 이제 중국어과를 나오시고 석사는 이제 연기학 MFA 석사를 공부하신 특이한 이력의 배우시죠. 네. 학부는 이제 중국을 나왔지만 그래 어쨌든 이게 이제 학부를 이제 일반학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연기 쪽 연극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많이 계세요 현장에. 네. 자 어떤 뭐 느꼈던 부분들 무대에 서시면서. 네. 일단은 뭐 배우에게 있어서 전공하고 전공하지 않고는 이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 생활하는 데 있어 이제 그 학교가 뭐 짧게는 2년에서 뭐 4년제까지 해서 뭐 2년에서 4년 정도 이 정도 이제 학교를 재학하고 안 재학하고 이거 학교에서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그게 크게 나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를 이제 나왔을 때의 장점은 일단은 학교를 통해서 이제 형성이 가능한 커뮤니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개인적인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중국 쪽 커뮤니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조금 아픈데요. 네.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드가 터졌어요. 아 사드.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작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중국어 선생님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 예.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공을 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중국어는 뭐 수준급으로 그죠? 뭐 거의 뭐 네이티브 거의 뭐 원어민이다라고 이제 보통 본인이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장원철 배우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지만 그래도 전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그 전공을 하기까지에 일단 대학교가 돈만 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입시를 준비하고 그 기간을 거치고 또 대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타이틀만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휴학 그리고 그대로 재적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 타이틀이란 것도 필요한 것이 제가 이렇게 많은 오디션을 접수해보고 이렇게 오디션을 봐오고 그런 경우에 이 신청 조건 자체가 전공자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비전공자는 애초에 신청조차 하지 마라. 오디션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디션을 지원할 때. 네. 예, 이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불리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찌 됐든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걸로 인해 발목을 잡힌다거나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도움이 되고 충분하게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공을 하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전공을 하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움은 이거는 좀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제가 또 나이를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저보다 나이 예, 그 배우 데뷔가 몇 살이었죠? 그 데뷔는 33살에 데뷔했고 31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 과정 중에 저보다 10살 정도 가까이 어린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저 아저씨는 왜 이제 와서 저러고 있나. 물론 제가 그때 당시 무시를 당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그랬지만 예, 과연 내가 그 나이에 전공을 했었다면 그런 대우나 취급을 당했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눈물 닦아주세요. 네. 네. 눈물. 아 이건 코 먹는 소리지. 네, 눈물. 이건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 없고요. 아 네. 없나요? 자 우리 그 윤지 배우. 저는 학교를 굳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인데 학교를 뭐 다시 연기 전공으로 가야 되냐 한다면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면은 당연히 뭐 인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긴 하겠지만 뭐 본인이 현실적으로 뭐 집안이 좀 잘 살거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러면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가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배우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바로 실전에서 뭐 깨지면서 배워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을 하지 않아서 유리한 부분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도 뭐 나왔던 얘기지만 일단 뭐 학연이나 그런 데서 오는 인맥이나 그리고 그 친구 어릴 때부터 그거를 공부해온 친구들이 쌓아온 그 경험과 그런 것들은 무시를 못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비전공자이면은 오히려 그 백지의 상태에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저는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전공했기 때문에 틀에 박힌 연기 패턴을 가진 배우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실제로. 네. 학교에서 배워서 학교 문화에 맞는 어떤 그런 연기 패턴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패턴을 연기하면서 평가받아야 되고 A, B, C 등급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배우도 어떤 학교 생활에 갇혀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기 활동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연기 활동 외에 조금 좀 그런 틀을 벗어나야 되는 연기를 요구하는 활동 프로덕션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워한다고 할까? 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이 전공이냐 비전공이냐 학교 연기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학교를 가는 게 좋냐 아니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